자, 앞서 영상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 수색 중에 실종된 해병대원 결국에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프고 이게 왜 정치 이야기냐. 정부의 대응, 또 군의 대응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돌아오지 못한 해병입니다. 어제 오전에 실종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고 최숙은 일병입니다. 꼭 살아서 발견되기를 사실 굉장히 바랬는데 안타까운 결말이고 아까 어머니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제 하나뿐인 자식이었고 굉장히 힘들게 얻은 장손이었다고 하던데. 예, 저는 뭐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네. 재난을 당한 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우리 장병이 구조하려다가 또 재난을 당한 이런 굉장히 지금 어이없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 어머님의 저 오열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가치에 두고서 네. 이런 행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으로 이번에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저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연이 네. 말씀하셨듯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최수근 일병의 네. 이제 아버지도 사실 현직 소방대원으로서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구조라든가 재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고 네. 더군다나 지금 결혼 10년 차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고 네. 또 지금 이제 7주의 군사훈련 마치고 지난 5월에야 이제 해병대 지금 맞습니다. 들어간 거거든요. 입대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식을 군대에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네. 그 심정에 대민 지원을 나가서 네. 제대로 된 안전장구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색 작업을 하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저도 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영상이 방금 전에 들어온 이제 빈소에서의 어머니의 모습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고 당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수색을 들어갔을 당시가 장갑차도 1시간도 못 버티는 그런 급류가 쏟아지는 상황이었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확인해 취재한 바로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고 최일병만 한 번에 이제 쓰러진 것이 아니고 같이 수색 작업을 하던 이제 동료 병사들도 이제 한 3명이 한꺼번에 쓰러졌다가 2사람은 일어났고 최일병은 실종이 된 거라고 해요. 이 말인즉슨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란 것 같습니다. 아까 아버지도 이제 재난 업무를 하는 소방대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강해지라라고 하면서 해병대 입대를 또 이렇게 지지를 했다고 하던데 그 마음이 어떨지 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분노를 하셨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시는 어저께도 비를 많이 와주면 구명조끼를 안 입혔냐고 그래. 그 기본 구명조끼 그렇게 비싼가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구명조끼라든지 안 입히냐고. 내가 어저께 걱정이 돼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어찌되게 전화 통화다 2분이나 했어. 불조심하라고 비가 많이 오니까. 정말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수색 업무에 나섰을까? 뭐 비싸서 그런 건지,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뉴얼에 없던 건지, 애초에 뭐 수칙 같은 게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해병대의 경우에는 상륙 고무 보트를 탈 때 이제 네. 그때는 구명조끼를 입고서 이제 업무 수행을 하는 걸 임무 수행을 하는데요. 네. 이제 아마 이번에는 이런 대민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네.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그 급류에서 누가가 들어가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걸 인간띠의 형태로서 손잡고서 여러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정말 그 동시에 빠진 두 분은 또 정말 운이 좋게 이렇게 살아나오셨지만은 예.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낼 수도 있었다. 네. 그런데 이런 작전을 하면서 어떻게 물에 사람이 들어가면 다 위험한 일이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어떻게 구명조끼 하나를 입히지 않고 이렇게 작전 수행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네.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의아하실 거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의 설명은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병대라는 이 어떤 군대가 네. 상륙작전하는 군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 보면 처음에 이제 배 타고선 상륙작전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작전 수행할 때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뒤에 좀 얘기할 것 같지만 이분들은 이제 지금 이 수색에 나선 분들은 이제 포병병과인 것이고 네. 그리고 후방에서 포를 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전 수행할 때는 사실 구명조끼나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하던 임무에는 이제 구명조끼가 필요한 임무를 하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임무상. 그런데 예. 지금 포를 쏘는 임무가 아니라 수색을 하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색 활동에 맞는 어떤 장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 지급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군에서 해병대가 이 형식적인 논리,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작전 수행할 때 그 장비는 없으니까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군인들은 대민 지원을 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냥 또 대민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논리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이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이런 구명조끼도 없고 구명조끼가 아니면 뭐 다른 로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휘부의 안이함 그리고 이 군인들을 뭘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냐 어떤 도구 자원으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 슬픈 그런 사건인 거죠. 저도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군인이라는 것은 상부에서 명을 내리면 거부할 수 없는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뭐 구명조끼 달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군대라는 이런 특수적인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 문제는 더 각별하게 저는 제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해병대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 재난 지역 수색 시에 안전 매뉴얼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검토 후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대로 지킨 건지 안 지킨 건지를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이 매뉴얼 자체를 검토 후에 공개하겠다 이런 설명이 사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이 해병대의 설명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굉장히 좀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사건을 자꾸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해서 상부의 그런 책임을 면하려는 굉장히 이건 좀 소극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상당히 매우 안타까워하시고 좀 공분에 차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공무원이라면은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매뉴얼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고칠 의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이런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군에서 무슨 사건이 나면 네. 이게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것을 사건이 난 당시에 빠르게 어떤 조치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런 문화가 거의 없어요. 일단 이것을 어떻게 좀 은폐해 볼까 또는 뭐 은폐라고 하면 좀 과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것을 공개했을 때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이런 것부터 먼저 따지고 나서 그래 나서 이제 그 영향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것이 군이 아니냐 국민들이 이런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이고 특히 해병대는 소위 말하는 군기가 세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네. 이 부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뭐 가혹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리에 맞지 않는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지적과 비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걸 좀 우스개로 만들어 가지고 막 비꼬고 이러거든요. 그런 문화까지 생겨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더욱 감추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들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애초에 누가 어떤 국민이 봐도 이것은 잘못이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 부족했을 수 있는데 부족한 대로 사실 그 공개하고 고치거나 네.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이고 네. 매뉴얼이 없다고 해서 현장에서 이 안전장구 지급 없이 수색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랄까요 안이하게 대처할 네. 때가 아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원래 본연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난대응 시 매뉴얼이 있을 수도 없고 좀 미비했거나 혹은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현장에 동원이 돼서 대민 지원 활동에 나섰다면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 있으니까 이 현장의 지형지물은 어떠니까 이러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안전하게 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뭔가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해당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형지물이 좀 다른 하천이랑은 달라서 좀 평평하다가도 들어가면 한 3m 깊이 이상으로 깊어지고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당장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내성천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네. 그 강바닥이 이제 모래로 좀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지형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좀 단단하게 이렇게 이 수색하는 사람들이 짚고 서 있을 만한 그러한 구조가 아닌데 이렇게 인간 띠의 방식으로
정도로 저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데 저게 과연 안전할까 이런 의문을 보는 사람들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지휘관이나 또는 지휘부에서 그 수색을 하러 가야겠는데 우리 장병들이 안전하게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대민 지원할 때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이 단계에서 뭐 편견을 가지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악으로 깡으로 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사전에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색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이 포병이 이 병과인 이러한 이제 이 장병들을 그냥 그 상태로 어떻게 거기에 들여보냅니까? 저는 그러한 판단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군이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근데 거죠. 저는 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저는 군 지휘부가 이건 너무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생명을 좀 안이하게 정말 생각하는 게 이번에 적나라하게 좀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군인을 이런 수색 업무라는 전문적인 업무에 투입을 하는 것도 맞는지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형지물이라는 거 주민들도 알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니 미리 가서 그걸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이제 그것이 급류로 인해서 빠져나갈 것이 충분히 봐도 예견이 가능한데 거기에 장병들을 아무 안전 장치 없이 들여보낸다? 네. 전 이거 결정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만 군 임무를 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제 군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우는 업무도 있고 지금처럼 급류가 있는 하천에서 이렇게 수색 작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잖아요. 이런 업무에 애초에 그 해당 전문성이 없는 사실 군 뭐 20살 좀 20대 남성들 그 전문적인 구조 인력이 아닌데 이런 분들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군 인력을 투입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군 인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민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그것은 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기간의 어떤 뭐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정말 이 어떤 특히 수색이나 이런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2년 뭐 군복무 하면서 그러한 네. 전문성을 갖는 병과들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소수인 것이고 대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 소총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어쨌든 대민 지원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우리 장병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사실 이 복구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런 지금 얘기가 되는 이 내성천의 경우에는 급류도 급류지만 이 비가 오고 이렇게 수해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흙탕물이고 이래서 육안으로 그것을 보고 예를 들면은 이 구조한다든지 수색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네. 이런 데일수록 더 전문적인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 장병들을 넣는 게 아니라 뭘 나무를 치운다든지 여러 가지 복구에 필요한 어떤 짐을 옮긴다든지 이러한 인력이 필요한,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력을 집어넣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위주로 이제 줬어야 되는데 이런 임무를 준 것 자체가 애초에 군이 이 장병들을 어떤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냐 신인기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어떤 중요한 생명이 아니라 어떤 도구, 자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빚어진 사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메시지가 나왔죠. 진심으로 애도한다라고 하면서 이 재발 방지와 함께 국가 유공자로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야 대표들도 한 목소리로 지금 뭐 안전 조치, 뭐 재발 방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고 최일병의 빈소에 뭐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재발 방지 대책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죠. 인재가 반복되고 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